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18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꿈의 군대 만든다. 2027년 국방비 2100조 원 50% 증액. 박근태 선임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1월 17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 약 2176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1월 7일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지금같이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2027년 군사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1조 5천억 달러는 2026년 국방 예산인 9,010억 달러 약 1,300조 원보다 50% 이상 많은 금액이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던 꿈의 군대, 드림 밀리터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 증액의 재원으로는 관세 수입을 지목했다. 트럼프는 과거에 미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속여온 많은 나라의 관세로 얻은 수입이 없다면 국방 예산이 1조 달러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알리는 황금 함대 프로젝트 등 방대한 규모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는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어, 제가 느끼는 것은 재앙만을 제거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봅니다. 인터넷 감시기관인 넷블록은 미군 공격 당시 수도 카라카스 인터넷망 신호가 정전으로 끊긴 정황을 공개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경호원보다 쿠바 방첩기관과 경호원을 더 신뢰했다. 미국에 매수된 동조자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체포 작전 이후 놀랍게도 베네수엘라 정부 내에 정보원이 있다고 공개했다. 베네수엘라 공격 트럼프 대만 유사시는 CEC에게 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선거에서 힘을 보일 수밖에 없다. 동방구 책임 포기와 대만 딜. 나가시마 시게 하루가 지병사에 1월 18일 오전 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제 질서는 소리 없이 무너졌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말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 작전으로 현실이 됐다. 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국가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는가?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국제법 필요 없다. 정광석과 충격. 구속에 걸린 시간은 5분 정도. 세계를 떨게 한 실력. 노골적인 자원관리와 주변국에 대한 도발. 이어 쿠바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했지만 이제 그것을 구할 수 없다. 내버려둬도 무너질 것이라고 적개심을 드러냈다.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그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병든 사람이라고 도발했다가 기자들로부터 공격할 것이라고 묻자 그건 좋은 생각이다라고까지 내뱉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자원과 국방상 필요하다라며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법에 의한 지배에서 힘에 의한 지배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 가장 큰 전환점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이다. 혁명적 문서 NSS와 돈노주의, 동반구 책임 포기와 대만 딜, 서반구 이베이 지역, 즉 유럽이나 아시아, 동반구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군사비를 지불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스탠스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NSSN은 일본과 한국에 대해 군사비를 더 늘리라고 지목했다. 다른 나라의 국방 예산까지 언급하는 안보 문서는 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역대 정권이 내세웠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마저 NSS에서 깎였다. 트럼프에게 있어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거래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한편 대만에 대해서는 1조 7천억 엔 어치나 되는 미국제 물기를 팔고 있다. 지대지 미사일 에이타크무스와 고기동 로켓포, 하이마스, 대전차 미사일, 자벨린 등 중국의 침공에 현실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라인업이다. 힘에 의한 지배에 일본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힘에 의한 지배와 아메리카 퍼스트의 딜, 이것이 트럼프 2.0의 세계다. 일본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가오시 총리의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라는 보복을 불러왔다. 이제 미국은 무조건 도와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국, 필리핀, 호주 등과 다각적인 연계해 대치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상대는 독재 국가다. 아베 정권에서 외교 안전보장의 중추에 있던 전직 간부는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양육 강식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일본에도 강한 정권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씨는 과거 아베 씨처럼 선거에서 대승함으로써 먼저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친중국 성향의 야당을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물리칠 수 있는 각오로 싸워야 할 때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뉴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에서 힘에 의한 지배 패러다임 전환. 1차 우리가 연초부터 충격에 쌓인 것은 베네수엘라 및 중남미를 제압하고 있다는 것. 2차는 그린란드 매입 유럽 압박 중이라는 것. 3차는 중동 시리아 공격 및 이란 정권 교체 작전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 서방구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휴전이고 이 지구전으로 지리멸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손을 미국이 일단은 빼는 것 같습니다. 동반구 아시아는 책임 포기 각자 도생식으로, 그러나 4차가 최종 실질 목표인데 그게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칠 함정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은 절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주가가 올리고 한국의 주가가 오르고 그동안의 투자 행동이 억울해서라도 절대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나라일 것입니다. 제조 부활을 위해서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이렇게 비유가 되네요. 어, 동시에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원가 패러다임에서 스루풋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비유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원가주의가 아닌 제약만을 집중 해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낭비를 먼저 제거를 시작했었죠. 뭐 많이 불만들이 나오고 뭐 잘못됐다는 등 그렇게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뭐 구호 자금이라든지 등등 또 세계 기구의 뭐 66개 뭐 기구에서 탈퇴하는 등
쓸데없는 낭비적인 그 국가 비용을 줄이고 오로지 미국의 그 패권을 위해서 다시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미국 국방비는 1000조국에서 2000조국으로 전체 역량을 키워놓고 공략은 재앙만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전면전 뭐 일반 국민들이 타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목표물만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된 게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올 초에 불명이 봤습니다. 재앙만을 우선은 제거해서 전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리아에서 또 다른 보복 공격 시작, 치명적인 이슬람 국가 매복에 묶인 지도자 살해. AP통신 1월 18일 일요일이죠. 시리아에서 미국의 세 번째 보복 공격으로 알카에다와 연계된 지도자가 사망했으며 당국은 지난달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 통역사 1명이 사망한 매복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이슬람 국가 IS 회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금요일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빌랄 하산 알자심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는 12월 13일 발생한 중사 사망 사건과 공격을 계획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 많은 테러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에드거 브라이언 토레스 토바르 병장 토바르 월리엄 나다니엘 하워드와 민간 통역사 아야드 만수르 사캇 이 세 명이 IS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서 보복 공격으로 이슬람 일부 지도자를 사살했다는 얘기죠. 이는 1년 전 독재 지도자 바샤르 아사드가 축출된 후 재편성을 시도하는 IS 깡패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광범위한 미국 작전의 일환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공격이었습니다. 센트컴 미국 중부사령부 약자 같습니다. 호크아이 스트라이크라는 제목의 작전으로 인해 미국과 요르단, 시리아와 같은 파트너들이 100개 이상의 이슬람 국가 인프라 및 무기 사이트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8개 유럽 국가가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에 반대하여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조시 복 AP에서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의 상품에 대해 2월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유럽 내 미국 파트너십 테스트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완전 및 총매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 1일에 이 비율이 25%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위협은 트럼프와 미국의 오랜 나토 파트너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파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맹을 더욱 긴장시키고 유럽과 북미의 집단적 수준의 안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페널티를 사용하여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자신의 의지대로 구부리고 일부 국가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고 다른 국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화요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 2주 이내에 시작될 관세로 방금 위협했던 유럽 지도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과 유럽 평의회 위원장 안토니오 코스타는 공동 성명에서 그들은 유럽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1951년 국방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어, 군인 수는 계속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교체를 요구하다 트럼프 새 지도자 찾을 때 지지통신 외신부 1월 18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체제 시위가 발생한 이란에 대해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할 때라며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교체를 촉구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17일 트럼프 당선인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트럼프 씨는 하메네이 씨에 대해 지도자로서 그가 저지른 죄는 나라를 완전히 파괴해 전례 없는 레벨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비판. 자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란 각지에 퍼진 데모에 의한 사망자는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도력의 결여 때문에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도 했다. 미국 대통령이 폭도 선동을 하고 반체제 시위 진압 과시를 이란 지도부는 했다. 이런 뉴스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러다간 대방무기 폭매, 강국 올라선 한국, 위기감의 20년, 일본은 아직도 강 건너 불로봐? 1월 17일, 이게 국문으로 번역하면 탈 것이라고, 탈 것 뉴스라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속도 저출산. 일본을 뒤엎은 저출산 문제는 자위대원 확보를 어렵게 해 국방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웃한 한국입니다. 최전호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한국군은 최근 6년간 상비 병력이 11만 명 감소해 45만 명이 됐고 17개 사단급 이상 부대가 해체 통합됐다고 합니다. 한편 논픽션 작가 칸노 토모코 씨의 저서 한국 소멸의 위기 인구 격감 사회의 리얼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히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다는 이 이야기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남녀가 연애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면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군과 방위산업은 몇 가지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군이 사용하는 방위장비의 무인화, 성인화입니다. 저출산의 비장의 무기라고 말한 것은 15년 전. 그 후 한국의 국산 UGV 무인 차량을 보았습니다. 이때 전시되었던 UGV는 현재의 것에 비하면 단순히 구조의 국경경비용 정찰 차량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청과 사업청과 제조사 분들이 저출산이 진행되는 한국 국방의 비무장 무기가 될 수 있는 장비라고 말한 것이 강하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또한 2019년에 개최된 에덱스 2019에서 발표된 8mm 박격포 KM114는 기존의 81mm 박격포 KM187에 비해 8kg 경량화되어 있고 관측 장치와 접속된 컴팩트한 입력 장치에서 공격 목표 정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준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자동화와 경량화에 의해서 KM114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KM187의 6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2025년 3월 10일 발표한 국제무기거래 상황 2024는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수요 감소 상황에서 방위 기업이 살아남아 한국군의 무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수요 감소를 수출로 메어 나갈 수밖에 없다. 여차하면 자유대 입대를 자원해 줄래? 일본도 2023년에 합계 출산율은 1.2명으로 낮고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위 관리자가 말하는 애국심과 같은 모호한 것을 근거로 사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 비약적으로 개설된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어떻게 국방과 그 기관 중 하나가 되는 방위산업을 성립시킬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향후 일본의 국방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에는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요것도 무슨 무인 경 함정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미국소 조달 방위장비 엔저로 지급 3천억엔 늘어날 듯. 1월 18일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방위성이 미국 정부로부터 방위장비를 구입하는 대외 유상 군사 원조 FMS 조달로 2023년에서 2025년 지급액이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총 3천억엔가량 늘어날 전망인 것으로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FMS에 의한 조달은 환율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고액의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FMS는 달러 표시의 선불이 원칙적으로 대부분이 복수 연도에 걸쳐 지불된다. 제품 납입 후 정상되어 잉여금이 있으면 반환된다. F-35 전투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이 가격 결정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조달액이 치솟을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 중 출하 예정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6억엔 분에 그치지만 미국 측이 제조의 지연 등을 이유로 출하 예정 시기를 늦추는 케이스도 많다고 한다. 검사원에 의하면 방위성은 2023에서 2025년도에 방위 예산으로 각 연도의 2,500엔 정도의 감축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FMS의 감축액은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 합리화를 요구하는 검사원의 지적을 근거로해 동성은 미국과의 가격 교섭 등을 통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FMS를 384억엔 감축했다고 하고 있다. 동성은 가격 교섭이나 대량 매입 등 합리화의 대처를 철저히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가격을 좀 비싸게 하고 대량 매입 등 하면은 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뭐 어쩌고 하지만은 결국 미국의 무기 납기는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뭐 미국 무기에 견줄 수 있는 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쟁력은 납기 달성률이 높다는 게 장점이죠. F-35 전투기 같은 거는 우리는 아직 못 만들겠지만은 어쨌든 발주만 준다면은 글쎄요 못 만들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민간 거래라면 납기 지연엔 지체배상금이 적용되죠. 하지만 민간 거래도 공급자가 독점이면 선불하고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게 제가 구매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였으니까 돈 선불 집어넣고 또 좀 언제 가져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거꾸로 물건을 사면서도 접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공장을 빨리 쳐야 되니까 좀 빨리 주시라요. 이렇게 해서 저녁 때 쇠주도 한잔하고 구매자가 접대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납기 지연이다. 제조 공동화가 근본원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들이 제조업 리쇼어링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기초 단계 이런 것들이 다 공동화가 돼가지고 쉽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내세운 게 리쇼어링이 아니고 프렌드 쇼어링. 한국이 와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Q&A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인데 제가 오타했네요. 비밀의식은 약점 잡기. 처음에는 여자로 접근, 사람은 내면도 중요하다. 술을 마신다면 넘어갈 수 있었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정치하라고 부추기는 정의란 이름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검찰 조직을 다시 강화시키는 상황 아니냐. 다극체제의 국가들도 독재성들을 지금 띠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투표에 돈이 필요해졌다. 돈이 많은 자가 이기는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개판 5분 전이 됐다. 트럼프 다국적 기업을 위해서 베네수엘라 공격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정 정치인의 추정 매몰되지 말라.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미국 정유업체가 중진류를 정유할 능력이 있고 중진류가 더 필요해졌다. 영프 로스차일드가 합치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을 만들자고 했던 것 같다. 상대방 약점 만들고 그것을 잡고 장사하는 스타일. 미국이 움직이는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정의라는 말로 입힐 수는 없다. 그리고 이상한이 아니고 특이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9대 국무조정실장 윤창열 파평 윤씨인데 여러 가지 이력이 화려한데 이상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 무슨 유나이티드 웨이 미국의 길 국외 훈련을 했고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있었고 국무총리 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이재명 정부 뭐 이렇게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메리칸 대학 유학생들 영어 교육부터 시키고 미국판 공장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고 굳이 거길 들어갈 필요가 있나? 검찰 개혁하려는 이유는 마약 수사도 목적이 있었는데 글로벌 세력들 양지 사업도 있고 음지 사업도 한다. 골드만삭스 정권 어디를 얘기하는지 이 바닥은 돈이 깡패다. 같은 종씨 패밀리 비즈니스 저들의 시각을 보자. 기독교 목사들 대중의 시선을 흐리게 한다. 음모론 기독교가 만드는 건 많다. 협중 친미로 만들어버린 반중 친미. 무슨 검찰개혁? 잼, 대장동 약점 잡힌 것 아닐까? 임기 끝나고 자기만 감옥 안 가면 될 뿐이다. 대통된 것 자체가 약점을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으로 계속 괴롭힐 것이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또 등에 배우 힘을 업어야 가능한 일이다. 공소시효 끝나면 다 되는 것인가? 진실이 밝혀져도 여전히 자기는 가짜 박사로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야 음해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음해라고 명예훼손을 승소 판결을 했어도 자기네들은 가짜 박사라고 계속 믿는다는 거죠. 너무 낭만적인 사람들도 많다. 적군파가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냐?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려고 항일운동했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일운동했냐? 그런데 그런 적군파들의 항일운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고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 이상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좌우뒤에 외세가 들어가 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틀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이권관계가 없는데도 왜 스스로 희생하는지. 이 대목에서 저희 부친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잠시 마적단에 계셨었다. 그리고 자금 운반책을 조금 담당했었다 하는 거를 말년에 이렇게 좀 넌지시 그런 활동도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마적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뭐 이런 거 유공자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사셨죠. 자금운반 책이 얼마나 힘든 건데. 남북 교류가 되면 강하게 될 것이다. 남한이 흡수통이라면 북한 주민이 하리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개성공단만 경제교류하자. 러시아 철도하고 연결만 좀 동부 쪽에 연결을 하기로 하자. 서울역에서 철원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령 지구대로 해서 원산으로 해가지고서리 하산지구까지 연결되는 대로 브라디보스톡으로 그렇게 해서 어 저기 북한 애들은 통과료를 좀 받아 먹으라오. 이렇게 되면은 서로 너희도 돈 벌고 우리도 그 교류하고 좋지 아닌가 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만주는 잃어버린 고토이다. 고구려사를 정통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신라가 아니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은 옛날 고구려의 후예들이라고 그러고 그럼 만주가 고토 회복해야 될 때고 한반도 거의 일부분은 옛날 그 통일 신라와 고려 때 그런 거로 좀 생각하면은 좋지 않을까. 심각한 문제는 육군이다. 누가 유엔군 이름으로 만주에 주둔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북한군일 수밖에 없다. 미군은 공군 주둔 정도만 할 것이다. 트럼프가 왜 북한을 아끼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이점을 이용 못하고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이 없다. 제가 말을 좀 일본은 남북교류 자체를 막으려 한다.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야망이 없는 게 아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 배제하고 미국이 북한을 접촉할 수도 있다. 글로벌 세력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강대국의 언더커버들이 많은 한국 정치 애들 아니냐. 아소따로가 실세, 아소 집안 자체는 영파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린치핀, 한국과 이스라엘이다. 지역 상극 집단 안보 체제 경쟁 속에 경제 공동체 형성이 안보 공동체를 강화할 것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거로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로 되어 있고 미국과 러시아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음, 뛰어나서 그렸습니다. 야생마를 위한 획기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데비드 어텐버르그 팬즈 한 구조단체가 미국 야생마를 위한 연구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2,000 에이커에 넘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맨하탄보다 넓습니다. 끊임없이 쫓기고 갇히고 죄송합니다. 고향에서 떨어져 살아온 야생마들에게 이 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바로 자유를 선사합니다. 더 이상 갇히지 않은 야생마들은 탁 트인 하늘 아래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가족 단위로 뭉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야생마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곳입니다. 야생마는 미국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이지만 포획, 서식지 파괴, 공간 감소와 같은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이 야생마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뻗들이고 초원을 관리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자연의 균형을 지탱합니다. 야생마들이 서식지에서 쫓겨나거나 사라지면 이러한 생태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보호구역은 야생마들이 본래 살아야 할 방식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무리를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토지 보호가 야생마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서 아시는 미국 페이스북 팔로워가 보내준 글에서 어,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띠해 저의 해이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템플리트 마지막 종료 장면으로 사용하는데 넣기로 했습니다.